사상 유례 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공급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밤사이 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베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좀 예보해드린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죠. 어제는 남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마전선이 북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개 이제 그 여름철에 장마전선이 위치를 있을 때는 아침, 밤에서부터 이 새벽 사이, 그래서 오전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에 좀 약간 수축을 합니다. 예. 북쪽 찬 공기가 오히려 강화되니까 대개 좀 남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는 이제 실제로 방송할 시간에 그때도 이제 주로 비는 경기 북부하고 강원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수도권 쪽으로 좀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내려오질 않았죠. 예. 그래서 어제 뭐 일중 계속 실제로 이제 경기 북부하고 강원 북부 쪽으로만 많은 비를 내렸고, 그 남쪽으로는 뭐 약간 뭐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만 예. 지나가는 형태 예. 보였습니다. 지금 밤사이 뭐 저희가 앞서 기자들이 나가서 뭐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 곳이 많았다고 하고, 지금 비가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좀 강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현재도 가장 강한 곳은 이제 서울 북쪽이죠. 경기 북부하고 강원 북부로 해서 지금은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것이 향로봉입니다. 예. 시간당 한 35mm 정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어제와 달리 이제 어제는 내려오질 않았는데 오늘은 약간 지금 밤새 계속 경기 북부하고 강원 북부 쪽에 위치했던 이 장마전선대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내려오질 않았는데, 네. 해서 이제 서해상 쪽에서 좀 강한 비구름대가 서울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을 포함한 저 경기 지역 쪽은 오전 중에 좀 시간당 30mm 정도 비가 일단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좀 소강 상태 좀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재 그 중국에서 상륙해갖고 소멸된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거대 저기압으로 변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면부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호우특보가 많은 곳에 발령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도 호우특보는 여전히 발령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일 이제 비가 중부지방에 시작된 이후에 이제 서울이라든가 혹은 저 경기, 그다음에 이제 강원 영서 지방, 그다음에 이제 충북, 충청도 북부, 네. 경북 북부 이제 지속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선 계속 그 지역에 지금까지 이제 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제 예. 경보인데 실제로 3일까지는 뭐 맞았죠. 그대로 그 예. 지역들이. 근데 이제 어제가 이제 맞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이 호우특보의 기준에서 호우경보는 시간당 30mm 이상, 3시간, 그러니까 저 3시간 동안에 90mm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당 30mm 이상 내릴 때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장마철에 이 연변에서도 산발적인 소나기로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이 계속 다 비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제를 안 했던 것을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벽에 예보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 원래는 어제 예보하기로는 오늘까지 500mm 이상이 오겠다. 많은 곳은. 근데 지금 기상청이 예보한 걸 보면 모레까지 400mm의 비가 오겠다. 많은 곳 역시. 이게 애초 예보보다 조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어제 기상청에서 시간당 120mm, 예. 그 이전에는 이제 시간당 100mm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120mm 시간당 예보는 처음이었고요. 예. 또 이틀 예보를 계속 이틀 예보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틀에 500mm 이상 냈던 것도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제서부터 오늘 사이에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상청에서 그 태풍으로부터 상당히 강한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내 예상보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지 않았고, 예. 또 특히 이제 주 강수되니까 가장 강한 부분은 북한 쪽으로 네. 통화가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 뭐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 북부 쪽만 그 연변에서 좀 비가 내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 철원 지역 쪽은 이제 한 뭐 300mm 가까이 비는 내렸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쪽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였죠. 실제로 예. 뭐 선악성 강수나 지나가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예보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제 예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까지 예. 3일까지 해서 400mm를 좀 낮췄죠. 예.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서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모레 사이는 저 저기압, 지금까지는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비가 온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체 전선상에서 강경사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비가 내렸다면은 네. 이제 오늘 밤부터 들어오는 거는 태풍이 저기압화되면서 그 저기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중부지방만 비 오는 게 아니고 내일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지역도 이제 400mm 정도로 낮추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오고 있던 비는 태풍에서 온 열대 저기압이 장마 전선에 영향을 줘서 내린 거고 지금부터 오는 거는 이제 강력한 저기압에 의해서 비가 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네. 이제 그 태풍이 그 열대성 저 태풍으로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수증기를 계속 공급을 해줬거든요. 네. 다량에 뭐 계속 소멸할 때까지 지금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와서 오늘 소멸을 했습니다. 소멸하고 이제 저기압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해상으로 빠져나옵니다. 바로 오늘. 예.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서 현재는 주구 영로가 이제 거의 서울 약간 북쪽으로 중심 저기압이죠. 저기압 네. 중심이 통과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좁은 지역에 엄청난 호우라는 형태라기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아무래도 중심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 뭐 모레 사이라도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결국 수도권 예.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바람도 강하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바람은 강하지 않았는데 예. 이게 이제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 태풍에서부터 이제 강력한 저기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하층 제트라고 부르죠. 원래는 제트는 상층에 나타나는데 네, 네. 하층에도 제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거는 거의 1,500m 정도 고도에서 한 초속 25m 이상의 아주 강풍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예. 저희들도 예보 꽤 오래 해보지만 여름철에 25m 정도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한 15에서 20m 정도가 돼도 하층 제트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지상에도 상당 강풍이 불거든요. 네. 그래서 강풍이 불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호우로 산사태가 났다면은 강풍은 이 풍압이라고 있습니다. 태풍 때 왜 압력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산사명 같은 데 부딪히면은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일단 예.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상당히 많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 초속 25m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태풍이 17m 이상일 때 태풍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태풍급 일단 바람이 되는 것이고요. 저 보통 우리가 15m 이상이면은 저 간판이 날아가고 뭐 25m 정도 되면 지붕, 네. 기와장들이 날아가고 뭐 낡은 집 같은 게 무너지고 이 정도거든요. 예. 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 또 이번에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저 국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오늘도 뭐 기상청에서 일단 뭐 시간당 120mm 그대로 고수를 했던데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내일 이제 오늘서부터 내일 모레 사이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더라도 예. 그래도 그 중에 코어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게 대개 하층 제트가 있는 바로 북쪽으로는 가장 비가 많이 집중이 됩니다. 예. 다른 지역도 비가 내리지만 예.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북 북부부터 경기 남부, 서울, 북부 이렇게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 저기압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저기압 중심이 대개 이제 서울 약간 북쪽으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코어 부분이 대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이제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 영서 북부가 이제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겁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예. 경기 남부라든가 이제 충청 지역 피해가 컸던 충청 지역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일단 보고요. 그보다 좀 더 남부 쪽은 내리더라도 비의 양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500mm가 넘는 곳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 예보로는 모레까지인데 그 이후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 7일 정도 되고선 7일 제가 보기에는 7일 정도 중부지방에서 장마 전선 자체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일단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든가 중부권은 7일 오후서부터는 일시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네.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마전선이 남쪽에 내려가서 이제 남부 쪽으로 비를 내리다가 다시 이제 8일 밤 정도에 중부 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9일에서 한 11일 사이에 다시 수도권 쪽으로 중심이 돼서 이제 강수대가 형성됐다가 일단 지금 현재 기상청은 14일 어제는 이제 14일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계속 비가 오는 것을.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이제 KU에 대해서는 한 11일 정도까지 장마가 이어진 다음에 저 끝나지 않겠나. 11일. 네, 그래서 장마에서는 대개 12일은 끝나고 저 고기압의 확장이 올라오지 않겠나. 일단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장마가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이더 영상을 좀 살펴보니까 구름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짧더라고요. 이런 게 뭘 의미할까요? 실제로 이제 이 남북 사이의 이 간격이 좁은 거는 굉장히 응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쪽 공기와 남쪽 공기의 이 기온차가 굉장히 클 때는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 좁은 간격으로 수증기가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으로 저 소위 말해서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죠. 계속 정체전선이 아주 찬 이 두 고기압 사이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비를 내렸던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패턴하고는 이제 오늘서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서부터 내일 모레 사이에는 이제 저기압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제는 저기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는 구역은 넓어지지만 또 역시 비가 많이 내리는 구역은 아무래도 코어가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제 수도권, 예. 경기 지역, 강원 영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약간 저 충북이라든가 충청권은 그것보다 약간 좀 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보를 지금까지 이제 전망을 해봤고요. 사실 저희가 어제 이제 뉴스로 전해드릴 때도 어제와 오늘 비가 많이 오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하지만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장마 전선이 되게 뭐랄까요, 변화무쌍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게 이제 뭐 퍼티베이션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동일한 기간 중에도 예를 들어서 1월 3일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이 비가 많이 오는 강수, 많이 오는 호우 구역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날 하루만도 예. 몇 차례 오르내렸는데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2013년 장마가 이제 굉장히 길었어요. 그 해가. 그러면서 그때는 중부지방 쪽으로 주로 호우가 이제 계속 집중됐었는데 그래서 중부지방으로 아주 지루한 장마였다 그런 평가를 받는 해인데 이때도 보면은 계속 중부지방에서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군데 딱 고정이 돼서 그곳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 호우대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보가 참 어려운 것이 북태평양 고기가 약간 밀어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가장 가깝게 2018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이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저 태풍이 중국에 상륙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증기를 갖다가 이제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이 걸쳐 있었는데 공급을 했거든요. 이때도 사실은 저 서울 쪽에서 비가 내리다가 이제 낮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기 예. 남부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렇게 되다가 대개 이제 장마철은 낮에는 북태평양이 다시 확장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북상에 왔어요. 그래서 서울을 지나갔고 경기 북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서울은 비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전부 다. 예. 그랬는데 올라가던 비가 서울 경기 북부에서 다시 서울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경기 뭐 고양 이런 데 500mm 아주 호우를 내려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하루에도 이 장마전선의 주강수대는 계속 남북으로 오르내립니다. 근데 이거를 자 이제 오늘 몇 시에 정말 어디에 위치했겠느냐 이걸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만큼 저희가 예보를 좀 잘 챙겨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실제로 이제 어디에 이렇게 이제 거주하시는 주민께서는 대개 이제 기상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앱 같은 데서는 아주 단기 예보를 계속 묘화를 해줍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얼마인지 특히 좀 조심해서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은 게 그 모델로 해갖고 나오는 강수를 누르면 모델로 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내는 강수량 예보가 있고 예. 이제 모델로만 수치해서 나오는 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 이런 걸 보시면 자기 지역을 묘사를 해주거든요. 저 같으면 지금 여기서 키면 상암 지역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시고 우리 지역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3-4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때 좀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태풍 전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호 태풍 하구핏이 지나가도 다른 태풍이 올라오겠죠. 앞으로 태풍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현재까지는 평년에 비해서 태풍이 발생하는 숫자는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북태평양 이 태평양상에서 발달하는 것도 결국 좀 기후 변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 발생하기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로 이제 9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초까지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예상으로는 이제 8월 말서부터 10월 초 사이에 한 2-3개 정도 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아까 잠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있는 지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랑 호우 대피 요령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시면. 요새는 굉장히 앱이 굉장히 좋아져 갖고 뭐 저희 민간에서 다 앱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예를 드렸던 거는 기상청 앱을 보시면 당장 탁 키면은 전부 다 요새는 바로 상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을 딱 보면은 시간당 강수 예보가 나오고요. 예. 또 그것만 갖고 또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레이더 자료를 봐갖고 레이더 자료가 가장 가까운 시간에 실제로 비가 얼마나 올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근데 기상청에서 최근에 그 레이더도 예측하는 레이더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모델에서 최단 시간 예보를 해서 나우캐스팅이라 해서 몇 시간 예보, 그러니까 모델에서만 예측하는 거죠.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수를 누르면.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지금 사는 지역 쪽에 실제로 얼마나 비가 내릴 수 있는가를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